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5호선 순환선 노선 계획을 주민공청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총 연장 33.9km로 대구 6개 구를 통과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도시철도망에서 소외되어 왔던 서구는 공단역에서 서대구역을 지나 서대구로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결정됐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순환선인 5호선 노선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주요 경유지로는 서대구역과 두류내거리, 안지락내거리와 황금내거리, 그리고 K2 후적지를 연결하는 총 연장 33.9km 구간입니다. 서구와 남구, 북구와 수성구 등 모두 6개 구를 지납니다. 특히 서구 주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서구 지역 노선은 서대구역에서 서대구 공단 내거리를 거쳐 평리 내거리를 돌아 두류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노선은 대구광역시의 6개 구를 경유하는 굉장히 큰 노선이고요. 도로 여건과 그리고 노선 선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가능성 있는 노선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택 밀집지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지장이 없게끔 지하로 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선을 전체 사업비는 3조 2,385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0.7이 넘어야 되는 경제성은 0.764가 나왔고 0.5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종합평가는 0.569로 나와 도시철도망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5호선 순환선이 구축되면 하루 이용객이 10만 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설 방식은 4호선과 마찬가지로 철제 철윤 AGT 방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순환선이 실패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순환선이 가지는 특수한 특징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거는 기존의 철도망의 네트워크 효과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단시간에 짧은 환승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장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구시는 7월 중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를 받은 뒤 8월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승인해달라며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시는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노선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매년 폭염 일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여름 바깥 온도보다 더 숨막히는 실내에서 지내는 쪽방 주민들에게 기후위기는 더 치명적인데요. 최근 쪽방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쪽방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와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랍니다. 우성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쪽방 주민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실증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명대 건축학과 이종원 교수가 IoT 센서 기반 대구 쪽방의 주거 환경 평가 연구를 진행한 결과 쪽방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선 온도, 습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 10가지 환경 요소를 측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는 WHO 기준 1000ppm을 초과하는 시간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고 미세먼지는 기준치의 2~3배를 웃돌아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유기화합물은 거의 모든 집들에서 나쁘다는 것을 이제 한눈에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PM,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어느 집은 되게 나쁜데 대부분 좋은 집도 있고. 경북대 유지혜 연구교수와 김성경 연구원의 공동조사에서는 폭염과 열대야로 쪽방 주민들의 수면 부족과 온열 질환, 열 스트레스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여름철 쪽방 실내 온도는 평균 32.1도, 최고 40.1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 평균 실내 체류 시간은 17시간으로 매우 긴 편인데 열대야로 인한 평균 수면 시간은 4.2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또 쪽방 주민 조사 대상자의 82.6%가 덥다고 느꼈고 78.6%는 견딜 수 없는 더위를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68%가 불편하지만 참는다고 밝혀 심리적 체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빈곤으로 인해서 냉방 설비의 운영이 부담된다는 것은 저희 다 모두 잘 알고 있는 실정이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주민의 70%에 육박하는 분들이 불편하지만 참는다였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체념하고 이런 수용하는 상태가 과연 옳은 것인가? 갈수록 폭염 일수가 더 길어지고 기온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지금 이 기후위기가 어떤 건강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 기후위기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계속 생존할 수 있을지 없을지. 기후위기 속 생존위기에 직면한 쪽방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과 실질적 지원정책 시행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지역 76개 학교가 교명과는 별개로 특정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마케팅에서나 사용하던 브랜드를 학교 현장에 접목시켜 교실 수업을 보다 차별적으로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브랜드 특성화 사업이 어떤 건지 천여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구지중학교는 교명과는 별개로 구지 르네상스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교양이란 뜻의 리파인먼트, 자연을 뜻하는 내추럴, 지혜를 의미하는 스마트니스, 감성을 표현하는 센스의 첫머리 글자를 따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양인, 자연인, 지혜인, 감성인을 육성하겠다는 학교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구지중학교는 구지 르네상스라는 학교 브랜드를 앞세워 학생이 주도하는 교실 수업 개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으로 다져진 매력 있는 사람, 자연과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 힘 있는 지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문대 공부의 신 학습 멘토링 캠프를 운영함을 통해 가지고 현직 재학생들에 대해서 학과 소개라든지 그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학습법, 그다음에 명문대 학생들의 시간 관리법 등을 배우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3년 전부터 학교 브랜드 특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벌써 76개 학교가 차별화되고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의 사명과 가치, 비전이 중장기적인 관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학교와 구별되도록 특징을 살렸다는 점에서 이전의 정책과는 다른 점입니다. 학교 브랜드 특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 구성원들이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만족감을 좀 높이고 더 나아가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학교 교육력 또 그런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런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브랜드 특화 사업이 학교 스스로 지속 가능한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학교 스스로가 구성원들과 함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지향점이기 때문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근대 개신교 선교 기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대구 중구를 비롯해 전국 8개 지자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국내 선교 기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아시아 최초가 됩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청라 언덕. 100여 년 전 선교사들의 주택 3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1900년대 초 선교사들은 이곳을 선교 기지로 만들고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동산병원인 제중원과 개성학교, 신명학교 등입니다. 모든 사역을 마친 선교사들은 역시 이곳에 묻혔습니다. 대구 제1교회는 1893년에 세워진 대구 최초의 개신교 교회입니다. 웅장한 외관에 고딕 양식의 첨탑 등을 가지고 있어 건축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건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했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살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교회가 첫 번째죠. 그리고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어디나 다 같이 학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병원을 지어주셨어요. 대구 중구에 있는 총 9곳의 개신교 선교 유적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있는 선교 기지를 한데 묶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광주 남구와 전북 전주, 충북 청주 등 선교기지 유적들이 있는 전국 8개 지자체가 서로 손을 잡고 협의회에도 출범시켰습니다. 즉 세계유산을 가진 나라와 도시는 그 유산의 보유 자체만으로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게 되며 이들을 통한 세계적인 홍보 마케팅 효과와 함께 고부가가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 8개 지역에 위치한 선교기지 세계유산은 종교인들에게는 성지 순례 코스로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서양식 건축물과 이색적인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이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도 국내 선교기지 유적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관리 상태도 양호해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진정성과 완전성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개신교 선교 유적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선교 유적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다면 이는 아시아 지역 최초 사례입니다. 대구 중구를 비롯한 8개 자치단체는 올 연말까지 선교기지에 대한 학술 용역을 마무리하고 세계적 전문가와 함께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절차부터 시작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죽어서도 기억되고 싶은 사람과 망자를 영원히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염원을 돌에 새긴 게 바로 묘지명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이고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또 당대의 사회 가치관과 문화까지 알 수 있는 역사 자료이기도 합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이 묘지명을 통해 고대 중국의 역사 문화를 보여주는 특별전 만세부루 돌에 새긴 영원을 열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죽어서도 기억되고 싶은 사람과 망자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이들의 염원이 돌에 새겨져 묘지명으로 남았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기록을 남긴 어떤 돌에 새긴 문서로 그 사람의 일생을 비롯해서 그 당시의 생활상이라던가 역사상을 잘 담고 있는 1차 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 만세부루 돌에 새긴 영원은 고대 중국 먼 나라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삶과 닿아 있음을 느끼게 되는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중국 섬서한당 서각박물관으로부터 기증받은 탁본 자료 58건 75점을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자리입니다. 이번 주요 전시품은 남북조 시대부터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불교 조상비라던가 묘지명을 중심으로 전시는 3가지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일부 세상을 담다는 여러 왕조가 흥망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묘지명이 유행하기 시작한 중국 남북조 시대의 정치적 상황과 종교적 배경을 소개합니다. 2부 이야기를 새기다는 묘지명의 제작 목적과 역할, 내용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무덤 주인의 이름과 가게, 장례 과정을 기록한 묘지명이나 부부 합작 묘지명에서 혼인과 가족 구조 등 당시 사회상을 볼 수 있습니다. 3부 일생을 쓰다는 8세기 이후 제작된 묘지명을 중심으로 당시 사람들의 삶과 이를 구성하는 시대와의 관계를 조명합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들, 유교적 이상을 반영한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 담긴 묘지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시품의 다양한 서체는 글자를 예술로 승화한 고대 서예 문화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당나라의 명필 구양순의 손녀 구양씨 부인 묘지의 지석에 새겨진 예서가 특히 주목됩니다. 뭉툭한 획과 유려한 운필, 장식적인 마무리는 예서 특유의 고전적 품격을 잘 보여주며 고인의 삶을 기리는 글에 어울리는 차분하고 섬세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전시 기간 중에는 특별전 연계 강연, 큐레이터와의 대화, 묘지명 탁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7시간 가까운 교섭 끝에 임금과 단체 협약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예고됐던 총파업은 철회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상여금과 하계 후가비 등 각종 수당을 근속 연수에 따라 시급에 반영하도록 임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 임금 개편안이 시행되면 시급은 기존보다 9.95% 인상된 수준이 됩니다. 또한 정년은 오는 2027년부터 현행 만 63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서구 주민들로 구성된 대구 악취방지 시민연대가 염색 산업단지 이전과 악취 해결을 위한 진정서를 국민의힘 서구 당협과 민주당 대구시당에 전달했습니다. 진정서에는 염색 산업단지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음식물과 분뇨 등 각종 복합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염색 산단과 각종 환경 기초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악취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2030년 염색 산단 이전 그리고 이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수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달서구가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우선 스타 점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 예정지 인근 음식점을 대상으로 신메뉴 발굴과 배달 활성화를 위한 포장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기존 달서 만나 음식점은 외식업소로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밀키트 상품화와 포장 패키지 디자인, 온오프라인 판매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달서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한 신메뉴와 밀키트 상품을 앞으로 달서 맛축제 등과 연계해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성예 작가의 초대전, 기억 속의 꽃이 30일부터 달성군청 참꽃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주요 5부제인 장미를 통해 기억과 감정을 표현한 회화 작품 30여 점이 전시됩니다. 달서구 치매안심센터와 괴명문화대학교 상학협력단이 치매 고위 연구를 위해 마음치유 봄처럼 프로그램을 올해도 운영합니다. 10월까지 20회에 걸쳐 도예치료 중심으로 진행되며 치매 위험이 있는 분들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구 서구 비산사동이 8번째 착한 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100곳 이상의 주민들이 정기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해 나눔을 실천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사회의 협력과 연대 정신을 드러냅니다. 동구청은 생활문화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센터는 북카페, 스튜디오, 편집실, 그리고 동아리실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 속에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딤프도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문화 속에선 딤프 소식 준비했는데요. 딤프 정말 많은 공연이 열리지만 우리가 놓치기 아까운 거 여기서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오늘은 딤프 창작 지원작 4편 준비했습니다. 낯설지만 눈길이 가는 신선한 스토리와 새로운 배우들 그리고 공연 뒤엔 특별한 이벤트가 가득합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외란이 휩쓸고 지나간 조선, 사람들 마음엔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는 시대죠. 그 속에서 한 소녀가 만들어낸 사탕 갱디, 캔디인데요. 얼마나 달콤한지 이 단 한 알이 사람도, 귀신도 그리고 세상까지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까지 생깁니다. 저승과 이승의 경계가 희미한 전쟁 뒤의 조선. 이야기가 좀 판타지 같지만요. 작은 온기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아주 현실적인 감동이 있는 작품입니다. 갱디는 관객 서비스도 달콤하게 꽉 채워서 옵니다. 하이터치부터 팬사인회, 관객과의 대화, 특별 커튼콜까지 공연 보고 바로 퇴장 그런 거 없습니다. 배우들과 눈 맞추고 인사 나누는 즐거움까지 챙기세요. 셰익스피어가 정말 한 사람이었을까? 이 궁금증 뮤지컬로 풀어드립니다. 수많은 명작을 남겨서 영어라는 언어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는 셰익스피어. 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란 얘기도 있죠. 셰익스피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셰익스피스는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에 담겼을지 모르는 여러 작가들의 목소리를 상상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고전적인 듯 하면서도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냈습니다. 배우들이 작가가 되었다가 소설 속 인물이 되었다가 무대 위에서 상상력이 폭발합니다. 이 공연도 끝나고 그냥 가지 마세요. 배우들이 관객을 직접 배웅해주고 무대 위에서는 스페셜 커튼콜로 또 한 번 놀라게 할 겁니다. 오늘 이 공연 봐서 잘했다 나가면서 절로 말하게 될 거예요. 이 공연은 사랑하는데 결혼은 좀 무서운 사람들 주목하시면 됩니다. 히든 러브는 연인의 청혼 앞에서 주저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5년간 사랑해온 연인이 청혼했지만 어렸을 적 상처가 지금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죠. 이 비혼주의 27살 조안나, 과연 결혼을 하게 될까요? 이 어려운 고민 탑스타일 음악과 화려한 무대로 함께 해보실 텐데요. 조금 스포일러 하자면 결국엔 우리가 모두 사랑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조안나는 깨닫는다고 합니다. 공연 뒤엔 당연히 배우들과 이야기 나누는 자리도 있고요. 마지막에 럭키드로우까지 선물까지 받아갈 수 있는 뮤지컬 흔치 않죠. 못 봤더라도 공연은 재밌었을 테니까요. 마지막은 온 가족이 함께 보면 좋은 공연입니다. 가족 뮤지컬 요술 이불인데요. 악몽을 꾸던 소녀 하얀이가 요술 이불을 타고 상상의 세계로 떠나나 두려움을 이겨내는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무대는 알록달록, 노래는 신나고 따라 부르기 쉽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장면도 많아서 내내 집중도 최고입니다. 이 작품은 따로 이벤트는 없지만 공연 자체가 하나 체험이에요. 배우들이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같이 호흡하는 장면이 정말 따뜻합니다. 이야기, 연기, 무대 그리고 배우들과의 만남까지 볼 것도 느낄 것도 정말 많은 딤프 창작 지원 뮤지컬 4편 소개해드렸는데요. 근데 지금 소개해드린 공연들이 다가 아니죠. 딤프는 7월 중순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대구 살면서 딤프 뮤지컬 한 번도 안 보기엔 좀 아깝지 않나요? 저번에 소개해드린 작품들도 있고 대학생 뮤지컬 축제도 있고 정말 볼 공연이 넘친다고 합니다. 올해는 하나쯤은 보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문화 속속은 다음 주에도 마음에 쏙 드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